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긴 연휴 푹 쉬는 동안 계좌가 빨갛게 물들였으면 좋았겠지만 연휴의 시장 분위기는 다소 아쉬웠죠. 이렇게 별다른 악재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릴 때 가장 속수무책이 되곤 합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는 있지만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시장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9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77%, 나스닥 지수도 0.87% 하락하면서 지난주의 훈풍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는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데에 이어서 이제는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관세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크립토 시장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하나씩 한번 만나보실까요? 비트코인은 숨고르기를 하는 반면 알트코인은 조정 국면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부터 그 안에서 XRP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연휴 동안에는 비트코인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 연휴 동안 아쉬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연휴 전까지만 해도 98,000달러 가까이에서 움직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까지만 해도 93,000달러대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 정도면 알트코인 단에서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이더리움, XRP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스위코인, 그리고 체인링크, 아발란체 등등 모두 일주일 전 대비해서 5% 넘는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인 시장도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FOMC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동결로 기정사실화 됐으니 사실상 파월 의장의 스탠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언가의 뉘앙스만 나오더라도 코인 시세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여러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XRP의 흐름이 1분기 내 10% 이상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리플이 XRP의 지난 1분기 시장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XRP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XRP의 가격이 1분기 동안 약 50%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박스권에 머무는 동안 이 XRP의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비 XRP의 비율이 10% 이상 상승을 한 거고요. 주요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1분기 보고서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또 아시다시피 코인 시세가 급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XRP 비트코인 페어가 현 시점에서는 지난 6개월까지 잘 지켜왔었던 핵심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방으로 추세 전환을 나타낼 것인지 지금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의 가격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는 얘기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코인 시세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2.5% 오르면서 현재는 다시 97,000달러대를 회복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93,000달러대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서 98,000달러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800달러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0.8% 조금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1% 넘게 올라갈 수 있을지도, 2,000달러 가깝게 갈 수 있을지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2달러대가 무너지나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왔었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3%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26달러가 주요 저항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3% 오르면서 다시 한번 150달러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 코인이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죠. 현재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0.3% 내림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다니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시그널 드림의 다니엘 전문가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의 코인 방송은 많은 분들께서 연휴 동안의 변동세로 인해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좀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예고 없이 흔들렸고요.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차트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겠고요.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코인장이 폭락장이다, 이제 끝났다, 탈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심리적인 매매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코인의 시장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하락 조정장 안에서, 그리고 추세 전환장인지,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 변동성장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지, 이런 심리 매매의 관점으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과 관련해서는 심리를 잘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시장이 어떤 심리를 품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앞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의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네, 지금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 변동성 장세 안에서 구간이 왔는지에 대한 주제인데요. 아나운서님은 지금 변동성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적인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들이 그렇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있죠.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변동성이 왜 나오는지 한 개 보시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공포와 환호가 함께 이 시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상으로는 지지 라인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런 라인들을 숏커버링으로 만들어내면서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는 패턴들이 단순히 물량이 많아서 개인들을 흔들기 위한 고래들이 물량을 정리했네, 네. 이런 1차원적인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유, 이 근거로서 지금 변동성 구간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에 조금 더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5월 8일이죠. 내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될까 봐 무섭고,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자금들도 유입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여지는 이런 실질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들이나 펀더멘털 붕괴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건 없는데 당장 손해를 볼까, 이런 두려워하는 심리들이 선 반영이 되면서 네. 먼저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심리가 반영되면서 변동성들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단기적으로 구간을 끌어올리면요. 단기 과열 구간과 함께 변동성의 전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날락말락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심리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포 탐욕 지수를 같이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50구간, 이 중립 구간에 와 있는데요. 그래도 비슷한 구간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립 구간, 이 구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공포 구간이었던 이 마이너스 27 부근에서 거의 뭐 여기서도 쌍바닥 패턴이 나오죠. 네. 공포 구간에서도 이렇게 27 구간 안에서 들어 올렸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지금 시장에서 공포에서 서서히 빠져나와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52 중립 구간인 만큼 이제 시장이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힘을 모으는 자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탐욕 구간 안에서 과열된 자리도 아니다 보니까 다음 방향성을 좀 기다려주면서 멈춰 있는 변동성이 좀 심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들을 같이 보시면은 네. 이 50 중립 구간 안에 쭉 이어서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서도 하락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중립 구간에서 방향성을 바꾸기 전에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었다는 그렇네요. 거예요. 네,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방향성을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이런 중립 구간 안에서 거품이 좀 빠졌고요. 오. 거품이 빠지고 단기 과열들도 해소시키면서 네.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오. 말씀드리면서 항상 자, 이런 구간에서는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하기 직전에 흔드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연휴 동안에도 위아래 흔들고 있는 이런 변동폭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파동들이 상당히 무섭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표에 대한 맥락과 우리 이런 심리 지표에 대한 흐름들을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지금 심리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중립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죠. 연휴 동안에 시장이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포 구간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감을 잘 갖춰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한번 잘 살펴봐야겠죠. 차트상으로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간 함께 비트코인 일봉 차트 같이 보시면요. 네. 네, 현재 비트코인은 94,000, 이 300달러, 그렇죠? 93K에서 95K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을 치면서 계속적인 좀 횡보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횡보 중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앞에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서 네.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 이 장대 양봉 캔들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 자, 지금까지 하락으로 내려오던 이 추세를 돌렸던 이 양봉 캔들이 시점이 되어서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이 구간을 만든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안에서는 주가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만들고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심리 지표와 함께 차트에 적용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지지 라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한 이 박스권의 저점 자리에서 지지받았던 이 93K 부분이 가장 큰 지지 라인이고요. 1차 지지 라인이고 주요 저항 라인들은 이 95K 부분, 95,000달러 이 부분들을 95,000달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이 95K 부분들을 확실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이 93K 이 부분에서 연휴 동안에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시면은 한 번 또 두 번 추가적으로 연휴 동안에 눌림 이후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지지를 확인을 받고 뚫어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구간에 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번에 지지를 확실히 받고 95.8K, 그렇죠. 95K를 확실히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이번에 저항선 돌파와 함께 98K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여기 아래에 있는 RSI 자 지표가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 RSI 추세 지표 강도 또한 60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위에서 최근에 97K를 찍으면서 이 과매수 구간, 이때 과열되었던 이 구간들을 식히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힘을 모으는 횡보 구간과 함께 좀 힘을 같이 모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구간 안에서는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상단 저항선을 먼저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는 여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사실 지금 실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97K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착이 될 경우에는 이번에 98K를 확실히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93K 이 지지라인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네. 91K까지도 급락 구간이 보이니까요. 오. 이때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소 포지션이 강화되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심리적인 자리다. 93K에 대한 지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틸 걸. 내가 스탑로스를 너무 일찍 잡았나, 네. 일찍 걸었나. 근데 실전에서는 또 항상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런 불안감 속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항상 그때가 기회였고 그때가 바닥이었다. 맞아요. 항상 여태까지 박스권의 학습 바닥. 효과가 되긴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닥과 함께 97K를 돌리는 이런 회복에 대한 구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처럼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전략적인 이런 자리들 안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손절가를 설정하시고 그쵸. 그리고 지지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93K와 함께 95K 위에서 안착을 하는 시나리오들까지 이런 세 가지를 보시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부분들 세력들이 확실히 차트를 돌리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오늘 좀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박스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95.8K를 잘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으로서는 회복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자리를 또 잘 지켜주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93K가 다시 한번 깨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91K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전반적인 전략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히든코인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난 방송에서의 히든코인이 바로 페페코인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전반적인 시장에 눌림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페페코인도 일주일 사이에 막 드라마틱한 흐름은 사실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코인이었죠. 페페코인이 같이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페페코인은 홀드 관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추천드렸던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 위주로 함께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제가 항상 네 가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늘의 코인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네 가지 관점에서 제가 왜 페페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는지 함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네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자, 먼저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는 페페코인 차트상 차트를 봤을 때 앞에 있는 큰 상승폭 구간 안에서 하락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 하락 조정 뒤에는 자, 하락의 각도를 돌릴 만한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상승한 알트코인이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메리트 있게 봤었고요. 네. 자, 1차적인 차트의 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주가를 들어 올렸던 자, 이런 부분들 자, 확인이 되었었고 두 번째는 이 민코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로서 그렇죠. 저는 확실히 이 페페코인에 대한 정말 그 이상의 커뮤니티 기반의 광기가 서려 있는 코인입니다. 광기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광기의 코인으로서 이 엄청난 커뮤니티 파워는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 오. 그만큼 유명한 민코인으로서 네. 이 정체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과 수급이 붙어 있는 순간에는 한 번에 또 쏠릴 수 있는 주가 맞아요. 상승으로 쏠릴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끼가 있는 맞아요. 종목이다. 끼가 이게 있는 코인이다. 커뮤니티가 워낙 짱짱하다 보니까 오를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우리 페페코인 주주님들께 좀 그렇게 들리겠지만 네. 광기가 서있다는 것은 또 좋은 의미로서 맑은 눈의 그만큼- 광인이라고 해둘까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정말 끼가 있는 코인이었다. 네. 이렇게 재료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수축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 수축을 하고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그때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 바닥에서 누군가가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네.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수축 여부 또한 발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전에서의 상승 캔들. 자, 이건 차트를 통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자, 페페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전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나서 오. 주가를 들어 올렸었고요. 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들, 하락을 하고 있었던 이 구간들을 누군가가 돌렸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소화를 하겠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뚫어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앞전에서 이 하락하고 있었던 바닥을 들려 올렸던 상승력 캔들들이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음봉 잡아먹고 들어 올린 거예요. 음. 음봉 잡아먹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시키는 세력들이 이런 기준봉 캔들을 세워주면서 이 기준봉 캔들을 깨고 싶어한다,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오. 깨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쌍바닥 패턴을 찍었던 이 구간 안에서 지지 라인들을 그려보면은 아직까지 이 상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메리트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고 이 지지 라인과 함께 주가를 이번 시장에 97K까지 회복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큼 네. 비트코인의 힘을 받아서 또 시장의 대장주에 대한 힘이 또 시장 안에서의 그런 거래량과 거래 대금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같이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또 지지, 이 눌림을 받고 돌리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페페코인이 저는 돌파가 나와줬어야 될 자리에서 원래는 제가 드렸던 자리에서 한 번 더 칠 자리가 있었지만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함께 밀린 부분들이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적인 이런 악재가 아니라 음. 시장 전체적으로 함께 내려오고 눌림이 있었던 이런 그쵸. 변동성의 구간이 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돌아오면은 페페코인 또한 함께 다시 주가가 살아날 것이다. 네, 함께 다시 자리를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RSI 또한 45로 45 부근으로 과매도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고 과매도까지 거의 근접을 했군요. 네, 근접을 했고 지금 이 지지 라인에서 안에서 매도세 또한 강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페페코인 또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올 때 좀 기회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코인으로 같이 만나봤었던 페페코인 아직까지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개인적인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 남아있다라고 보시니까요. 이런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